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국토교통부와 식수댐 정책과 관련한 청곡식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식수댐 정책을 국토부의 장기 계획에 반영시키기로 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반대 측과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대신 댐을 건설해 식수를 공급하기로 한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을 방문해 식수댐 건설과 이에 따른 환경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점검합니다. 유럽 식수원의 85%가 댐과 지하수 인접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식수댐을 통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찾는 용역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또 지리산 문정댐의 다목적댐 전환과 합천 조정지댐 식수 공급이 포함된 식수 정책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공식 협의에도 들어갔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우리 도의 식수 공급 계획이 국토부의 장기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경상남도가 2020년까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낙동강 수지를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서도 식수원을 포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서 낙동강은 2급수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2급수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식수댐을 추진하는 경상남도와 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 반대 측과의 협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발표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간 경상남도 식수댐 정책. 10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KBS 창원은 창원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과 보조금 가로채기 등 각종 문제점을 6개월 동안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지적해왔는데요. 창원시가 시내버스 운행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회사들의 과잉 경쟁을 막아 불법 운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하는 시내버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아슬아슬 고개 운전도 예사입니다. 창원시가 이 같은 시내버스들의 불법 운행 행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차문 자동 감지기와 가속 페달 잠금 장치 해제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하차문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6월까지 시내버스 속도 제한을 시속 110km에서 80km로 낮추고 운수업체 삼진아웃제 도입과 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운행 횟수 산정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버스업체 간 지나친 경쟁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운송 수익금을 공동 배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게 공동으로 배분을 하게 되면은 그 운수업체 간 과다 경쟁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안전 운행 여건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스기사 노조는 배차 간격 조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단속 위주의 개선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스한 시간이 개선돼야 되는 대로 목소리를 그렇게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시간이 부족한지 전혀 현장 목소리를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개선안에 장기 과제가 많은 점 등은 신속한 버스 체계 개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남해고속도로 냉정분기점에서 50살 유모 씨가 운전하던 14톤 화물차가 공사 작업을 하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장 인부 68살 서모 씨와 60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화물차 뒤쪽 적재함에 매달려 작업 중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재정 자립도가 약간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남도와 시군을 합친 경남 전체 재정 자립도는 46.8%로 2014년보다 1.94%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54.02%와 비교해선 여전히 7.22%포인트 낮았습니다. 농어촌 학력 인구가 크게 줄면서 경남 지역의 통폐합 대상 학교는 6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개교 100년이 넘는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가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8개 등 지난 2010년 이후 39개 학교가 통폐합됐다며 현재 통폐합 대상 학교는 68개 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의 장벽을 넘어 사랑의 결실을 이뤘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저소득 다문화 가정 18쌍을 위한 뜻깊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찬 박수 속에 한 걸음씩 내딛는 부부. 두 손을 꼭 맞잡은 신랑 신부의 얼굴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세월이 풍파가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지만 나에게는 항상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경남 지역 저소득 다문화 가정 18쌍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건너와 힘겹게 부부로서의 연을 맺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부들입니다.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재활치료 중인 44살 이상현 씨와 아픈 남편을 살뜰하게 보살펴온 32살의 아내 서리 앵리다 씨. 남편은 뒤늦게나마 아내가 간절히 바라던 결혼 사진을 선물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합니다. 드레스 한번 입어보면 좋겠다. 그냥 사진만이라도 한번 찍어보자. 그럴 때 좀 상당히 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복해 하고 싶어요. 재미하고 합동 결혼식은 지난 2004년부터 LH가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혁신도시 이전을 기념해 경남 지역 부부 18쌍이 초대됐습니다.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좀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 18쌍의 부부는 사랑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로 회나 생선구이 정도로만 많이 먹는 우리 수산물을 창의적인 요리를 개발해 내수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모색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소개합니다. 프랑스인 요리사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산 앞바다에서 잡은 삼치에 살을 발라냅니다. 생선을 찌고 꼬냑에 향신료를 섞어 소스를 만들고 1시간 뒤에는 근사한 스페인식 삼치 요리가 완성됩니다. We have many kind of fish, white fish, and it's very pleasant to use this fish. 싱싱한 부산의 수산물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비린내를 제거한 독창적인 수산물 요리를 선보이는 일반인들만의 경연대회도 열렸습니다. 대구 스테이크인데 이제 오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오일이랑 버터랑 이제 섞어서 이제 굽는 기법을 이제 양식 기법에 있거든요. 새우살을 넣은 피자와 오징어 먹물이 함유된 바게트빵, 닭갈비 맛 김스낵 등 이미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바이어들의 요구에 맞춰서 맛을 개발해서 내보내기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젊은 도예가들이 요리사들과 손잡고 만들어낸 수산물 요리와 그릇의 궁합은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은 문화 한류처럼 우리나라 수산물이 세계의 입맛까지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 밖을 나선다면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전국에 걸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가을비답게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그치겠고 비가 지나고 나면 가을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구름량 많은 가운데 오후로 갈수록 흐린 하늘빛을 띠겠지만 대기 상태는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3도, 의령은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거제와 창원 17도, 창녕은 18도로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진주 12도, 거창은 1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사천 16도, 합천과 하동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이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개 하천 12km 구간에 대해 하천에 살고 있는 수초와 퇴적토 등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대형 차량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양정동에 16만 8천 제곱미터가량의 공영차고지를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천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하는 농업 한마당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체납급 49억 3천만 원 가운데 24억 원가량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살아있는 수산물을 해상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내년에 신항배후단지에 50억 원을 들여 활수산물 수출 물류센터를 세울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해 해상 운송하면 항공과 비교해 운송비가 절반으로 줄고 항공 운송이 어려운 우럭과 돔 등 모든 활수산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주시에 국비 등 229억 원을 들여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를 조성합니다. 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항공 분야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선정됐고 대상지로는 진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전자기 기술센터가 2021년 건립되면 항공기 부품 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어 외화 유출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명식 전 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김해시의회는 당내 경선을 통해 신임 의장 후보로 선정된 새누리당 이정화, 더불어민주당 배병돌 의원을 대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김해시의회는 현재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무소속 3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전국 최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으뜸촌에 경남 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가 전국 농촌체험 휴양마을 453곳을 평가해 경관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으뜸촌 28곳을 선정했습니다. 경남에서는 남해 두모마을과 해바리 마을, 하동 의심마을, 산청 마근담 마을, 거창숲 옛마을이 뽑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